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자원 박준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용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김민학 캐스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제 우리 시장 바짝 한번 당겼는데요. 물론 더 가야 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국내 시장,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시아 시장 중에서 우리나라만 플러스 나왔어요. 어제는 좀 오래간만에 우리 시장이 돋보이는 상승을 좀 보여서. 네, 좋았네요. 다만 좀 고점에서 조금 차익스러운 물량이 좀 나오면서 좀 윗골을 달고 밀렸다 부분 자체가 아쉽기는 하는데. 네. 그렇지만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여전히 우리 증시가 좀 많이 가야 되겠죠. 오늘 또 사상 최고치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미국의 3대 지수가 신고가가 나왔는데 어제 이제 국내 시장에 반영됐건 자체는 어제까지 미 3대 지수가 지금 3일 연속 신고가거든요. 그렇죠. 나스닥 시장도 신고가에 동참을 했으니까 나스닥 시장이 보면 거의 7일 연속 상승이었어요. 어제까지. 오늘까지는 이제 8일 연속 상승이었겠죠. 대단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실적들이 여전히 좋게 나온 상태에다가 최근 들어서 일본 제조 지표도 예상치를 상회한 지표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경제 지표 호조와 기업들의 실적 호전 자체가 미국의 3대 지수의 또 신고가 행진을 기록을 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내일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있는 그런 또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쉬어가지 않겠는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다는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외 시장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따라서 국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어제 코스피라는 코스닥 시장 자체가 그 1%대 이상의 상승을 좀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코스피가 단숨에 3,000포인트를 안착을 했고 코스닥 시장도 1,000포인트에 일단 안착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샀다는 자체는 외국인 수급이 좋아졌다는 의미라고 좀 봐야 되겠죠.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물과 선물에서 동반 매수를 했다.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시장에서 어제 9,900억 매수했고 어제도 한 7,500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 네네. 장중에 한 만기가 넘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1시 한 30분 정도에 금액상으로 한 1조 한 600억 정도까지 매수를 했다가 약 3천억 정도를 매도 규모를 축소를 했거든요. 7,500으로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지수가 48포인트, 50포인트대에서 30포인트 중반으로 밀렸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동반 매수했으니까 그저 양 시장이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하이 종합주가지 1% 정도 빠졌고 일본 증시도 0.4% 빠졌고 대만 증시도 약세로 끝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이 아시아 시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만 나홀로 그러니까요. 뒤처지는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는 상당히 그런 또 측면에서 돋보이는 상승이 좀 특징이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요즘 시장이 시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나라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의 그렇죠. 어떤 시장의 어떤 상승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주도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주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지난 9월 14일 이후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보니까 동시에 매수를 했더라고요. 보시게 되게 되면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200만 주를 샀어요. 기관 투자가들은 월요일 날 300만 주, 어제 360만 주인데 보시면 외국인 투자가들 대체로 팔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시에 매수했던 시점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 매수 시점 자체가 거의 9월 14일 정도 이후에 거의 동시 매수가 없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랜만에 매수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주가 상승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삼성전자가 최근에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은 없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디램 가격, 현물 가격, 좋죠. 그렇죠. PC 디램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하락폭이 좀 가파라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은 계속 지금 하향 조정이거든요. 디램 반도체 고정 가격도 최근에 이제 하락이 좀 됐고. 전망치 자체가 내년도 3분기 정도까지는 디램 가격이 하락하지 않겠는가 그렇다 전망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가이던스가 올해는 이제 실적이 그대로 유지가 좀 되는데 내년도 가이던스가 62조 원대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56조 원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거든요. 많이 이게 최근에 내년도 실적 하향은 거의 반도체만 하향 조정되고 있는 쪽이고 다른 섹터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최근에 이제 수출 지표가 10월달 좋게 나왔고요. 반도체 잘 됐더라고요. 수출 물량 자체가 이렇던 부분들이 또 특히 이제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을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강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어제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거든요. 사상 최고치.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부분을 본다 한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또 부진해요.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나라 이제 이쪽을 봐야 되는 거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차트를 보게 되게 되면
이거죠. 마이크론 테크 차트는 우아향이네요. 거의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거꾸로 주가가 와요? 반대니까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에 비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라도 SK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좀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데 여러분 삼성전자는 종합주가 지수 함께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그렇죠. 예. 앞서가 초과 수익을 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지수가 올라간 만큼 삼성전자가 상승을 한다.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더 견인을 좀 하겠지만은 예. 지수의 향방은 결국은 삼성전자와 함께 간다. 이게 종합주가 지수 10% 올라가면 삼성전자도 한 10% 정도 올라가는 수준이 현재 어떤 흐름에서 전개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어제 이제 업종별로 따지면 뭐 전기전자라든가 그 동시에 매수는 업종 자체가 전기전자, 그다음에 인터넷 서비스 관련 쪽, 그다음에 화학, 운수창고, 기계업종이 네. 기관과 외국 투자가들이 동시에 매수했던 업종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승 상위 업종은 앞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업종, 네. 두산중공업이라든가 두산 바켓이 어제 상당히 상승폭 컸거든요. 예. 그다음에 전기전자 운수창고가 HMM이 주가 하락 부분에서 약간 좀 기술적 반등 나온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지수의 상승, 업종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은 뭐 5G 관련 종목들이 어제 오래간만에 좀 기지개를 좀 폈고요. 아, 그랬군요. 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일부 IT 장비 종목들, 반면에 이제 상승을 했고 반면에 이제 게임 종목들이 게임비는 상승 추세가 전개됐지만 최근에 급등했던 유메이드라든가 컴투스라든가 종목들이 차익성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좀 약간 상대적으로 부진했고요. 네.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도 테스트 주가에도 불구하고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강세 국면 쪽에서 특징으로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주요 종목들 특징을 이제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3% 이상 상승한 종목은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네. 상대적으로 3% 정도 상승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 밥켓이 어제 기계 쪽. 기계 쪽 이제 6.7% 정도 상승이 좀 나왔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두산 밥켓이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됐는데요. 실적 영향이요. 실적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40% 가까이 증가됐고 영업이익은 그렇게 뭐 가이던스가 1,200억 정도 되는데 1,290억 정도 나왔으니까 아주 서프라이즈한 부분은 아닌데 살짝. 최근에 이제 건설 기계업종 자체가 중국발 모멘텀이 약화가 되면서 현대 건설 기계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국면이었거든요. 네. 근데 두산 바켓은 미국 쪽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은 실적이 좋게 나왔고 그 앞서 발표된 현대 건설 기계도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거든요. 현대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그렇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건설 기계도 관심 있게 좀 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어제 두산 바켓이 어제 뭐 두산 밥켓뿐만이 아니라 두산 중공업들 다 강했습니다. 두산 네. 중공업도 그렇고요. 두산 폴셀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두산 그룹주가 다 강하다. 요즘 두산 그룹들이 잘 나갑니다. 그렇군요. 뭐 그런 또 부분 더 특징이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중에서 어제 상승률 덕분인 자체가 알테오젠 주가인데 이 아마 시총상의 시가총액이 좀 꽤 됩니다. 한 4조 가까이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제 뭐 9%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사가 이제 말단 비대증이라고 그래가지고 국가 신약 개발 과제로 선정이 좀 됐다. 주가도 많이 빠진 부분도 있지만 희귀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희귀병, 희귀질환입니다. 예. 성장 호르몬 과다 분비를 특징으로 해가지고 하는 희귀질환 치료제인데 이게 아마 뭐 시장 규모 자체가 3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이 뭐 재료 가격 낙폭 과대와 함께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어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특징 자체가 다산 네트워크스를 좀 봐야 되는데 왜냐면 이 종목이 올라가면서 어제 이제 다른 5 종목들 주가 상승을 좀 견인했다고 보거든요. 이 네. 종목이 이제 9% 올랐는데 이제 5 종목들 아마 우리 토마토 시청자분들 물려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많을 것 같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5 쪽을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쪽인데 이 종목을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올라간 이유가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저는 전체적인 밀려서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선 다산 네트워크스를 본다면 다산 네트워크스의 주가 상승 부분 매출액 거의 7, 80%가 미국 법인 DZS 법인인가요? 거기서 나옵니다. 그게 있어요. 그 회사 주가가 어제 시간 외에서 상승이 괜찮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장 끝난 거 보면 DJS 법인 자체가 어제 18% 급등했습니다. 네. 전날 2% 떴고 이틀 동안 20% 올랐는데 네네. 그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선 반영됐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또 상승이 전개될 가능성이 큰데 일단은 5G 관련 연구 다 실적 발표는 RFIC 외에는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부진할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다산대수가 만약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다른 종목도 따라갈 수가 있는 건데 네. 다산대수 그 DJS 법인 자체가 실적보다는 그 회사 주가가 6월 달에 23달러까지 상승했다가 11달러까지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이게 낙폭 과대에 따라서
어제 기술적인 반등도 나왔던 게 아니냐. 그 법인 자체가 적자거든요. 그것도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5G 관련 종목들은 오늘 다산 네트워크의 추가 상승에 따라서 꿈틀거릴 수 있겠지만은 다른 여타 종목들은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군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TV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차트 보시게 되면 무섭게 올라가고 있죠. 잘 갑니다, 진짜. 최근에 실적 발표가 됐는데 실적 예상 한번 서프라이즈가 나온 건 아닙니다. 영업이 가이던스가 222억인데 230억 정도 나왔으니까 10억 정도 더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계속 유지가 좀 되니까 이제 플랫폼 광고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구나.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쪽에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 상승하고 좋군요. 있는 게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두산 푸얼스는 최근에 미국 시장의 푸얼셀이라든가 플러그 파워 주가가 최근 급등하고 있거든요. 전일은 약간 소폭 조정을 좀 받았더라고요. 그런 영향도 두산 푸얼셀의 어떤 주가 상승을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키징 반도체 회사 중에서 SFA가 급등이 나왔다가 차익성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윗골을 달고 밀렸던 것들인데 이 정도 이제 밸류 자체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실적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거든요. 최근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가 하나 머티리얼주가 주가 많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트론이 최근에 주가가 어제 이제 실적이 좀 발표된 뒤로 어제 주가 급등이 좀 나왔어요. 스마트폰 부품 종목에게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 종목을 보게 되게 되면 다른 여타 스마트폰 부품 종목들이 어떻게 실적이 나올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장주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2분기 때까지 스마트폰 부품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다른 여타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폴더폰 판매량도 제가 이전에 언급하고 있는 쪽인데 실적이 충분히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스마트폰 관련 부품 종목들 약간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충분히 가져봐도 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KG 케미칼이 어제 급등한 주식인데요. 요즘 어제 이슈화된 게 있습니다. KG 케미칼이 본래 옛날 경기화학이고 이제 지주회사로서 이 회사가 KG 이니스라든가 KG 모빌리언스 그다음에 KG 스틸이라든가 주요 우량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실적도 대폭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쪽인데 KG 스틸 때문에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요즘 그 요소수 품귀 현상 때문에 물류 대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9시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쪽이고 어떤 내용이냐면 디젤 자동차가 운행을 하게 되면 발암 물질이 발생이 좀 됩니다. 질소 산화물이라고 그거를 요소수가 첨가가 돼야지 희석이 돼요. 그 희석이 좀 물과 질소로 희석이 좀 되면서 미세먼지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오염 방지를 해줄 수 있는 쪽이고 필수적으로 화물차라든가 버스에 첨가가 돼야 되는 쪽이거든요. 이게 첨가가 안 되면 운행이 중지가 된다든가 그다음에 출력 자체가 60% 정도 저하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류 대란이 나온 이유 자체가 이 요소를 중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근데 요소의 생산 기반 자체가 석탄이라든가 LNG 기반이에요. 근데 알다시피 중국의 석탄 부족, LNG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생산이 부족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출을 제한하다 보니까 요소가 제한되다 보니까 가격 요소수가 폭등하는데 요소수가 10리터당 9,900원, 12,000원이었는데 평균적으로 최근 2주 만에 그 2만 원 정도까지 올랐었고 일부에서 인터넷에서 10만 원 정도 못 살 정도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반영될 것 같아요. 오늘도 아마 이 시장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제 9시 뉴스에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관련된 정보도 KG케미칼, 롯데정밀화학, 휴캠스, 그다음에 남해화학 다 비료 관련 종목들입니다. 특히 이제 KG케미칼은 과거에 좀 많이 언급했던 주식인데 펀드메달 자체도 올해 영업이익 아마 4천억의 단기 수익이 아마 2천억 가까이 나올 수 있는 회사거든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시장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선물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을 좀 했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일부 이슈와 중소형 종목들의 강세가 특징이었다 그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내에서도 이제 국내 증시가 가장 돋보이는 흐름을 보여줬었고 특징주로도 여러 가지 테마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가는 종목들이 가는 그런 빠른 순환 매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투자 전략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은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내일 FMC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국내 시장은 약간 관망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저는 뭐 영향 없다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미국 시장도 그런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고 실제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내일 FMC 발표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5% 아래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영향은 없다. 저는 이미 충분히 예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상승을 한다는 쪽이고요. 그렇지만 약간의 경계 심리는 미국 시장이 지금 앞서 있던 나스닥 시장이 8일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의 경계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좀 사야 된다 봐야 될 것 같고 앞서 시장의 방향은 삼성전자와 외국인 선물 매매에 달랐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보면서 지수
만약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하면 다른 것들이 제가 상승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여전히 그렇게 보셔야지 될 것 네, 같고요. 하방은 제한적이니까 FOMC 이후에 상승을 염두에 두는 그런 매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좀 마무리가 좀 됐으니까 이제 코스닥 기업들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발표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차별화 장세를 대비해야 되니까요. 낙폭과도 이제 오늘 만약에 3,450 정도 올라가게 되면 낙폭과대 반등은 거의 마무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니까 거기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업종 순환매다. 순환매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발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요소수라든가 관련된 이슈 부분과 관련된 원전과 관련된 그런 이슈 종목 중심의 종목 차별화 장세 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은 금융이라든가 IT, 그다음 여전히 경기 관련 쪽은 철강, 그다음에 건설기겠죠. 화학 쪽은 친환경 쪽, 그다음에 IT 쪽에 장비라든가 폴더폰, 스마트폰 부품 쪽, 이쪽에 일부 컨텐츠 쪽에 뭐 관심, 시장의 변동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좀 관심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실적과 관련된 얘기를 좀 이어서 좀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볼게요. 예, 오늘 또 이제 관심 업종은 결국 이제 실적에 좀 잡아봤는데요. 앞서 일단 실적 발표가 코스피 좀 마무리가 좀 됐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주요 코스피 업종별로 전체 시장 자체 실적 자체는 무난하게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현재가 60% 정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들이거든요.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하지만은 주요 업종들 코스피 같은 경우 주요 업종 중에서 실제 괜찮은 종목들 제가 좀 표를 좀 뽑아봤어요. 이게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제가 일단은 3분기 실적이 괜찮아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업종이 괜찮아야 되고 업종 전망이 괜찮아고 그다음에 그 업종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여기다 이제 밸류까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맨 오른쪽에 개인적으로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산업도 괜찮고 기업 전방도 괜찮고 실적이 괜찮은 게 지방은행지 BNK 금융주죠. 어제 이제 한국금융주 증권주 중에는 어제 한국금융주 실적 발표됐는데요. 영업이익은 별로 증가되지 않았지만 단기 순이익이 어제 1조 원이 넘었습니다. 물론 이제 5천억이 카카오뱅크 매각 차익인데 그걸 반영을 뺀다 한다 하더라도 총 1조 7천억이 1조 1천억이 넘어요, 이게. 이게 PR로 따지면 3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증권업종 자체는 이제 거래대금 감소이기 때문에 시장이 주도력은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개별적으로 한국금융주가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건설 쪽에서는 대림 ENC가 실적이 괜찮고요. 다만 업황 자체는 최근에 아파트 분양 물량 자체가 10월 달부터 급감하고 있는 쪽이고 해외 쪽에 수주에 기대감이 있지만 아직 수주가 별로 없는 쪽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개별적으로는 대림 ENC 같은 경우는 싸다는 거죠. 그런 것이 PR이 5,600밖에 안 되는 쪽이기 때문에 정유업종은 여전히 정제 마진이 최근에 약간 주춤거리지만 강세인 것 같고요. SOE도 실제 괜찮게 나왔고 그다음에 화학업종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진하지만 롯데 정밀학이 실적도 좋고 향후 전망치도 좋습니다. 향후에 어떤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철강이라든가 비철금속죠. 업황인 실적은 좋지만은 저 업황에 대한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부진하지만 그래도 경기 관련 종목 중 가장 뭐 밸류 자체가 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는 관심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10월달 판매 자체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20% 감소고 지금 4분기 때도 차량용 반도체 부분 자체가 연결되면 내년도 1분기 정도까지 차량 판매가 부진할 거라 전망이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는 여전히 중립적이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운 쪽에 페노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최근에 BDI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는 안 좋다. 그렇겠네요. 이런 부분들은 조선업종은 실적은 턴어라운드인데 밸류 자체가 높다.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비싸군요. 그다음에 이제 IT 쪽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LG노텍 실적도 괜찮고 전망치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쪽에 JS 코퍼레이션이 업황도 좋고 실적이 좋지 않겠는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볼 텐데 어떤 쪽을 보시죠? 그래서 그 종목 한 종목 중에서 이슈도 괜찮고 실적이 괜찮은 종목 중에서 롯데 정밀학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쪽에서는 친환경 보자고 하셨잖아요. 그럼 자세히 볼게요. 예산은 원래 이제 그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사업업종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예상 실적을 상회한 실적이 좀 나왔고요. 잘했네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했던 향후에도 4분기 때도 예사가 이게 3분기 때도 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4분기 때도 실적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예사가 이제 주력 제품 자체가 염소 계열의 ECH하고 가성소다입니다. 화학 제품 중에서 강세가 염소 계열의 ECH라든 가성소다 쪽이 강세고요. 그다음에 이수화가 갈 때는 알킬리 벤전 가격도 강세입니다. 그것 때문에 3분기 실적도 좋고 다른 소개업 업종은 안 좋다 한다 하더라도 4분기 때도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암모니아 부분 자체가 향후 수소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입니다. 예사 주력 제품이 암모니아거든요. 이 암모니아 자체가 또 요소수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KG 케미칼과 관련해 가지고 비료 회사 쪽인데 요소수 가격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요소수 가격 품귀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장 요소수와 관련된 앞서 KG 케미칼 주가 급등했지만은 KG 케미칼은 매출액이 차지한 비중 자체가 거의 미미합니다.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비중은 가장 많은 회사가
롯데 정밀화학이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사 실적 전망치를 보시게 되게 되면 네. 하하업종 올해 실적이 피크아웃인데 예산은 올해 영업이익이 2,390억, 내연도는 2,900억입니다. 증가될 거는 전망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향후에 또 수소산업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회사가 두산 솔루스를 사모펀드에서 인수했거든요. 예. 솔루스 첨단 소재로 바뀌었는데 예. 수소산업과 관련된 향후의 성장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어제 좀 올랐거든요. 최근에 주가 조정을 충분히 좀 받았습니다. 친환경 관련 종목도 조정을 좀 받으면서 네. 하업종은 친환경 관련 종목에 주목을 하자는 쪽인데 이 네. 종목도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약간 올라갈 것 같은데 약간 좀 올려 사도 될 것 같고요. 87,500원 정도 정리해서 사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지난 그 10월 초에 9월 말 10월 초에 10만 1,000원이었던데 10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화학 쪽에서 고르셨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이 되겠고요. 뭐 실적도 그렇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괜찮다. 그리고 밸류까지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